안녕하세요. 코정입니다. 차트 패턴 6강 삼각형 패턴 시작하겠습니다. 강의 내용입니다. 하락, 상승, 대칭, 삼각형 패턴 모양을 보고 적용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적정 매매 금액, 설정 및 스윙 매매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락 삼각형 패턴 모양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디센딩 트라이앵글 많이 들어보셨죠? 삼각형 모양을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삼각형, 일반적인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이러한 하락 삼각형이 나오고 하락으로 이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.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.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요. 하락하다가 상승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이런 하락 삼각형 패턴은 아래로 이탈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확률적으로 적용되는 패턴입니다. 상방으로 추세선을 이탈하는 것보다 지지선을 무너뜨리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지점을 이탈할 경우에 목표 지점은 이전에 하락하고 첫 번째 딱 맞는 이 지점에서부터 이 저항선까지의 거리만큼 이탈이 목표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목표가에 도달한다고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목표가에 도달한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이때 이탈하고 나서요.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. 가지 못하고 반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러한 패턴은 이 지점을 목표가로 둔다는 점, 그 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상승 삼각형 패턴입니다. 제가 다양한 사진, 그림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. 좀 익숙해지라고. 이건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일정 횡보기간을 수렴을 거치고 상방으로 이탈하는 그러한 모양인데요. 이 패턴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지점에서 하방으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상방 이탈 가능성이 높다. 그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지점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, 이 저항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A에서 B 거리만큼 C에서 D 거리,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목표가를 두고 있다는 점, 그 점 이해하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잘못 나왔네요. 이거는 하락 삼각형이 아니라 대칭 삼각형. 대칭 삼각형 패턴 모양입니다. 대칭 삼각형은 이렇게 보통 삼각수렴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는 그런 패턴이에요. 삼각수렴. 삼각수렴 이후에 이탈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모멘텀이 강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삼각수렴 안에서도 또 작은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오고, 이 삼각수렴 마지막 부분에 이탈하는 지점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하락 삼각형 패턴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. 2018년 비트코인 차트인데요. 만불에서 약 6,000불 정도까지 되는 1년간의 긴 장기 하락 삼각형 패턴입니다. 결국에는 위로 상방으로 이탈하지 못하고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목표 지점인 마이너스 50% 지점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은 적정 매매 금액 및 스윙 매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차트 패턴, 이 매매 방법을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. 보통 일단은 이 상승 삼각형, 현물 기준으로 매매를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고요.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승 삼각형이 완성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은 C 지점에서 이탈할 때 매수를 들어갑니다. 절대로 이 패턴이 완성되기 전에 이 중간 정도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이 패턴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
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그 C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은 손절 라인은 어디가 되냐면은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승 삼각형이 이 지점에서 만약에 상방으로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. C 지점이 여기에 있다면은 여기에 매수를 들어갔을 때 손절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. 여기서 여기까지가 1%, 손절 범위가 1%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%. 그러니까 이러한 삼각, 어센딩 트라이앵글이 끝 지점에서 수점이 완성될수록 투자자들에게는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.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지점이 만약 손절 범위가 1%라면 예를 들어서 가령 A에서 B까지가 약 3%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럼 C에서도 D까지 3%겠죠. 그러니까 C 지점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손절은 1% 이후에 나오는 거고, 그리고 목표 지점은 3% 지점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손익비가 1대3 정도 되는 좋은 투자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C 지점에서 진입을 했다. 그러면은 10만원, 990만원이 되면은 손절을 하는 거고, 1030만원이 되면은 입절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,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반 정도 입절하시고 계속 지켜보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만약에 C에서 이 추세선까지 거리가 3%일 수도 있잖아요. 아니, C에서 이 추세선까지 거리가 5%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리고 C에서 D까지의 거리가 15%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그러면 손절 범위가 만약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이 지점이 깨지는 걸 확인하려면 마이너스 5% 이상의 손해를 눈으로 봐야지만 손절을 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넓을 때는 투자 금액을 줄이는 겁니다. 가령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300만원만 투자하는 거예요. 이런 자리에서는. 그러면은 손절 5%가 나왔어도 1000만원에 약 1%에서 3% 정도의 손실을 입는 거죠. 이해됐나요?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범위가 넓다, 이게 1%가 아니라 3%, 5%고 이게 9%, 15%다. 그러면은 투자하는 금액을 절반, 그리고 절반의 반의 반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러한 매매 방법을 이용하실 때는 여러 번 시도하는 거예요. 여러 번. 분명히 C 지점에서 진입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1% 지점에서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러한 매매 방법은 6번 실패하고 4번 성공하면 이득인 게임입니다. 실패가 더 많아도 제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조금만 성공해도 실패를 모두 다 상계할 만큼의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차트 여러 개가 있으면 다 도전을 하는 거예요. 다 도전. 그 중에 몇 개만 성공해도 조금 이득을 거둘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.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되신 그러한 점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6강 이 정도로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호정이었습니다.